조선 선비의 삶, 그리고 여유와 풍류가 살아있는 강릉 선교장. 300년을 간직한 멋과 품격을 따라 오늘 또 천천히 함께 걸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노병입니다. 100세시대 힐링여행 6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행은 조선 후기 4대 부가의 생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강릉 선교장을 찾아왔습니다.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활례정과 명풍고택, 백호길과 청롱길, 그리고 전통가구 전시관까지 천천히 둘러보며 300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선교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한 정치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무료 주차장 앞에 있는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면 국가문화유산인 강릉 선교장이 우리들을 반겨주는데요. 선교장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경포호를 배로 건넜다고 하여 배다리, 즉 선교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선교장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석기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바라본 선교장은 깊은 숲속에 포근히 안겨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듯 합니다. 푸른 숲 아래 기아 지붕이 살포시 자리하고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활례정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합니다. 활례정으로 갑니다. 녹색 연잎과 연못 가운데 소나무, 그리고 선명하게 자태를 뽐내는 활례정. 운전하며 피곤했던 눈의 피로가 어느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화문을 지나 활례정으로 들어갑니다. 활례정은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 경포로 이어지는 곳에 세워진 정자로 선교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곳이랍니다. 활례정 안에는 동양화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고 창문 너머로는 푸른 연잎과 소나무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연꽃이 만개하는 여름이면 연잎의 초록빛과 은은한 연꽃 향기가 정자 안까지 스며들며 마치 연꽃 위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활례정과 연못, 넓은 잔디광장,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옥이 푸른 하늘 아래 서로 어우러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풍경을 선물해 주네요. 이제 선교장의 중심 공간으로 갑니다. 행랑채에는 선교장, 그리고 선교유거라는 편액이 걸려 있네요. 이 말은 신선이 머물 만큼 극한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행랑채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귀한 손님을 맞이하던 동별당이 있고 동별당 오른쪽에 안채가 있습니다. 1703년에 지어진 안채는 선교장이 시작된 집이랍니다. 부엌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남아있고요. 부엌에 붙어있는 온돌방, 뒷마당에 불뚝, 넓은 대창마루, 방 앞에 있는 마루,
모든 공간이 화려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다듬어진 품격을 보여주며 어린 시절 시골집 풍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동별당 뒤에는 사당이 있고 앞에 있는 을별당은 분가한 자녀들이 생활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던 애손자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별당으로 갑니다. 서별당은 공부방이자 할머니의 거처로도 사용되었고요. 서별당 앞에 있는 연지당은 홀로 된 여인이 머물던 공간이었답니다. 앞마당은 안채로 들어오는 물품을 확인하는 밥제 마당이라고도 하였답니다. 서별당 뒷마당에서 바라본 안채의 무람한 굴뚝과 단정하게 뻗은 용마름에서는 오랜 세월 이어온 선교장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열화당으로 갑니다. 남자 주인의 사랑채인데요. 기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친척과 손님들이 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열화당의 뜻을 이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였답니다. 열화당 후원에 있는 초정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주인과 소작인이 함께 삶의 어려움을 나누며 상생의 마음을 실천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장소입니다. 초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초정 옆에 있는 보호수 아래를 지나 초가를 둘러본 뒤 박물관으로 갑니다. 먼저 박물관과 함께 있는 전통가구 전시관입니다. 배틀과 장로, 문가, 돛그릇, 전기통, 디딜방아 등 옛 조상들의 생활 도구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바라보다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과 부모님의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선교장 박물관인데요. 선교장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선교장 둘레길로 갑니다. 백호 길입니다. 초가 정자를 지나면 잠시 짧은 돌 계단이 이어지고 이후에는 편안한 산책길이 계속됩니다. 조금 가면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적어 전망대에 걸어두고 가십니다. 선교장의 아름다운 전경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편안한 길이 이어지고 커다란 소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도 주고 솔향기를 맡으며 걷다 보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호길이 끝나고 청룡길이 이어지네요. 청룡길에서는 숲속에 포근히 자리한 선교장과 멀리 강릉 시내를 볼 수 있습니다. 솔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걸어온 둘레길,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산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약 2시간 동안 선교장을 천천히 걸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걸어본 강릉 선교장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예전에는 자총령과 우백호,
이렇게 산세가 포근히 감싸 안고 앞에는 경포호가 넓게 펼쳐져 있었기에 명당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장에서는 한옥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으니 하룻밤 머물며 조선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평탄한 산책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한두 시간 정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힐링 여행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